안녕하십니까. 입시 전략의 기준 대추원 컨설팅랩 오주환 소장. 이지원 소장입니다. 소장님, 저희가 스카이부터 건동 홍수까지 다뤘었죠? 그렇죠. 네, 그 교과 전형 입결을 다뤘었는데 저번 영상이 나온 이후로 좀 어머님들의 굉장히 많은 요청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자꾸 상위권 입시만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리고 학종 입결 해주세요, 뭐 메디컬 입결 해주세요. 그렇죠. 이제 좀 많은 요청이 있어가지고, 자, 오늘은 이제 중위권에 해당하는 친구들이죠. 보통은 이제 2점대 친구들부터 낮게는 한 4점대 친구들까지도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숭세단부터 이 수도권에 흔히 말하는 그 중위권 대학들 있잖아요. 교과 전형과 학종 입결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특히 오늘 영상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국숭세단, 광명상가 사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낼 수 있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자, 국숭세단부터 이 광명상가까지의 라인이 2점대 후반 친구들부터 3점대 한 중반까지는 당연히 쓰는 거고요. 그리고 3점대 후반, 4점대 초반까지도 생기부나 성적 구조에 따라서는 또 노려볼 만한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소장님, 그 숫자로 딱딱 짚고 넘어가는 저희만의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대 교과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잡을 거예요. 그래서 문과는 2.3, 이과는 2.2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최저가 2합 6이고 이과는 과탐이 필수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대 안에서 꼭 집중해 주셔야 될 정보가 있습니다. 이건 학교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국민대 자유전공 관련해서 포인트로 하나 찝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자유전공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그냥 시원하게 자유전공이라고 통일을 해버리면 좋겠는데, 자유전공도 있고 미래융합전공이라고 해가지고 좀 변형된 형태의 자유전공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A도 있고 B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전공 A, 미래융합전공 A, 자유전공 B, 미래융합전공 B 네 가지 모집 단위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가지고 A는 국수영탑 맞출 때 이 탐구 과목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유전공 B 또는 미래융합전공 B는요, 국수영과, 그래서 과탐을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과탐이 필수다 보니까 지금 뭐 사탐론이 90% 가까이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변수가 이렇게 생기면 좀 꼬리가 늘어질 가능성도 크겠네요. 엄청나게 늘어질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물론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사탐론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리고 올해도 이제 친구들이 좀 다수가 사탐론으로 더 옮겨가는 추세인데요. 국민대에는 이과 전공들도 국수형 과로 맞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2라는 굉장히 좀 타이트한 숫자를 제시를 했단 말이죠. 왜냐면 건동 바로 밑에 있잖아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여러분 사탐론 어차피 두 과목 바꾼다고 해가지고 두 과목 다 할 건가요? 아니라고 봐야겠죠. 네, 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영어 하나 탐구 하나 이런 식으로 잡을 것 같은데, 한 과목 정도는 그냥 과탐을 그대로 유지를 해 두는 것도 나중에 좀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탐을 한다고 해서 뭐 반드시 뭐 성적이 꼭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요. 특히 3등급 이상의 나름대로 좀 상위권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사탐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과탐에서도 본인의 강점 과목이 있다라고 하면 국민대 정도로 노려보는 친구들은 미래융합 전공 B를 염두에 두고 지구과학 또는 뭐 보통 생명과학 정도가 그런 강점 과목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한번 본인의 역량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최저를 과탐으로 안 맞춰도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과탐 하나 선택은 하는데, 국영수에서 좀 확실히 강세가 나타나는 게 한 2개 정도 있다. 그래서 2합 6을 맞추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두 과목으로 최저를 맞추는 게요, 사실상 한 과목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솔직히 한 과목이 2등급 나와봐요. 그러면은 나머지 4등급? 솔직히 이거 알바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과목만 확실히 주력으로 잡아두면은 그래도 국민대 최저는 가볍게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학종 일반고 기준으로 한번 기준 정해주시죠. 2.9까지는 제법 붙습니다. 그래서 2.9땡, 그러니까 3.0 직전까지의 내신 등급 학생들은 국민대 꼭 학종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다. 그리고 성적 구조가 좀 중요합니다. 성적 구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대를 내는데 미적이랑 물리 성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 3.3 기준으로 잡아드립니다. 자, 국민대는 올해 유심히 봐야 될 포인트가요, 아마 저희가 한 6월 정도 되면은 그 대학별로 합격자의 3포도를 공개를 하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이 국민대 반영비가 정말로 저희가 그 보고 있는 대로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과거에는 국민대학교가 국민 프론티어 전형하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두 가지로 선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국민 프론티어 전형 딱 봐도 여기 면접까지 보니까 소장님, 어떤 것들이 이
전공이라든지 계열 역량을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무조건 면접이 더 많이 보죠.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반영비를 뜯어보면요,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 주로 이 학업 역량이라든지 공동체 역량이라든지 그냥 일반고 친구들이 그냥 학교 생활만 좀 성실히 하면 그런 지표들이 좀 많고요. 오히려 이 학교 생활 우수자의 계열이나 진로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 다수의 친구들은 여기 이름에 한번 낚였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산포도를 봤을 때 국민대학교 이 프론티어 전형이요, 사실 2점대 안에서 끊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대 같은 경우는 좀 전통적으로 한 3점대에서 낮은 그렇죠. 내신으로 역전하는 게 좀 상당히 쉽지 않다 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작년에 대대적으로 개편을 시도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국민 프론티어 전형하고요, 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하고 얘가 M&A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전형을 합치는데, 그래서 이름은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 됐는데 이 반영비는 학교생활 우수자보다도 이 전공이나 계열 역량을 굉장히 많은 쪽으로 바뀌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반영비 띄워드리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솔직히 이게 학업 역량이다, 진로 역량이다, 공동체 역량이다, 사실 이게 대학별로 반영비를 나누고는 있는데 대학이 의도를 갖고 선발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전형은 학업 역량 위주로 내가 좀 선발을 하겠다, 이쪽은 진짜 계열에 맞춰가지고 생기부가 팁한 친구들을 뽑겠다 하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입결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장 전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고려대학교에 이제 학업우수와 계열적합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입결이 명확한 차이가 좀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대가 작년에 진로 역량을 대대적으로 많이 보는 쪽으로 개편을 했다고 하면은 재작년 대비 작년에 입결, 그러니까 산포도상에서 이 3등급 때까지 꼬리가 굉장히 길어지면 그게 맞는 거고, 만약에 2점대 쌓린 학과들이 다수 있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그 정도로 많이 바뀌진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과는 다르게 3점대 친구들이 제법 도전을 해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두 가지 전형을 합쳤어요. 그 다음에 프론티어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꼬리가 길어질까요, 안 길어질까요?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 꼬리가 길어진다고 그렇죠. 봐야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뽑고 싶은 뭐 내신도 좋고 생기부가 좋은 그런 친구도 있겠으나, 생기부는 엄청나게 좋은데 내신은 좀 모자라서 재작년이었으면 떨어질 학생들이 인원수가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그 합격 범위 안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국민대가 정말로 진로 역량을 많이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일단은 입결은 3점대까지도 떨어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형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좀 반영비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진로 역량을 많이 반영하는 건가, 생기부 퀄리티가 실제로 많이 중요해진 건가는 이제 5월에 발표되는 실제 칸포도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모집 인원의 증가로 인해서 실제 반영비 변화와 무관하게 조금 생기부 퀄리티 반영비가 높아질 것은 예측이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고 국민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국제인재 이 전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 이름 굉장히 길어요. KMU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 그냥 국제학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 특기자만 뽑았었는데 이제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와가지고 그냥 국제학부가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3등급, 4등급을 위해서도 저희가 국민대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마련해 뒀습니다. 소장님, 뭔가요? 자, 이런 전형이 있는지도 몰라요. 본인이 영어만 특별히 잘하고 내신은 3, 4등급대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전형 무조건 써야 됩니다. 특기자 전형을 자세히 보시면 지원 자격 요건이 토익 900, 토플 95, 탭스 452점입니다. 자, 이 전형 쓰셔야 되는 친구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는 충분히 잘하고 영어에는 자신이 있는데 다른 과목은 좀 소위 말해서 딸린다고 하죠. 다른 과목이 좀 처진다라고 하면 어학특기자 전형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공인외국어 성적이 시험 보고 성적까지 나오는 게 시간이 좀 걸려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주로 여름에 많이 상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토익 스케줄 보려니까 갑자기 마감돼 있고 막 이제 다음 달에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렇죠. 원서 접수 기간을 놓쳐가지고 충분히 900점 넘게 맞을 수 있는데 이걸 못 맞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은 3, 4등급인데 정말로 나만의 무게가 없다, 근데 영어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 자, 지금 당장 공인외국어 성적 빨리 따놓으세요. 자, 다음 숭실대입니다. 숭실대는 지난 영상에서 오전 소장님, 김민경 소장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저희가 다른 내용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딱 한번 짚어주시죠. 숭실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통 특징이 없는 성적이다 하면은 한 2.6짜리가 써야만 하는데, 딱 그 유리한 반영비 맞는다고 하면은 전체 내신 합산했을 때도 한 2.5까지 나와더라도 숭실대에 붙을 수 있는 성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영상 여기 띄워드리는 거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 학종은 몇 등급까지 쓰면 될까요? 2.8.
딱 집어드립니다. 그리고 전공 관련 교과가 좋다라고 하면 3.3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요. 소장님, 숭실대 진로 영역 몇 퍼센트 볼까요? 50%죠. 50%? 굉장히 크게 보죠. 그리고 면접 비율 얼마 되나요? 50%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생기부만 확실하게 잘 챙기고 그리고 면접도 잘 본다. 그러면 확실히 그 역전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숭실대는 교과 전형에서 이 계열별로 특이한 반영비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숭실대 교과를 쓰는 친구들은 뭐 국민대나 세종대를 쓰는 친구들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인문 계열이다. 국어, 영어에서 70% 반영하잖아요. 그런데 걔가 이제 숭실대식으로는 한 2.0 몇 2.1 나와요. 그런데 그냥 국민대식으로 환산을 해버리면 2.45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숭실대 같은 경우는 이 교과 전형에서도 노골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그 계열별로 반영비를 좀 우선순위를 뒀고, 그리고 학종 또한 사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숭실대는 학종이나 교과나 똑같은 그 성적 구조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뽑는데, 이게 내신이 높으면 교과 전형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내가 반영비상은 유리한데 내신 자체가 조금 낮다 싶으면 학종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숭실대 교과식으로 했을 때 충분히 붙을 내신이 되는데 굳이 이거를 학종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반영비 맞춰가지고 그냥 숭실대 교과 전형 확실하게 내가 붙을 수 있는 규모가 됐다, 그러면은 국성세단 라인다 원서 낭비하지 말고 바로 상향 지원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숭실대는 특히 반영비가 좀 중요하구나, 그래서 환산점수 꼭 확인을 해봐야 되구나 정도만 기억하셔도 원서처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기억이 나실 것 같고요. 다음 세종대입니다. 세종대에서는 가장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제 자유전공일 것 같아요. 세종대 자유전공 오 소장님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일단 교과 전형 제가 깔끔하게 끝내겠습니다. 일단 수능 최저가 2하 모로 좀 빡센 편인데요. 그냥 국영수 싸움이죠. 자, 2.3까지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 학과의 경우 2.4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자, 자유전공 제가 강조를 드린 이유가 결국은 국영수 3과목만 보기 때문이고, 자, 이것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세종대 교과 지원하는 경우에는 3점대를 할지라도 국영수 조합은 좀 따로 따져봐야 된다. 이 내용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 저희가 어제 임석균 소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세종대 자율전공 관련해서 작년 입결을 좀 입수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희가 엄청난 제보를 입수받았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임 소장님의 제자분께서 2.14로도 떨어졌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2.14라는 성적 갖고선 세종대 쓸 거야, 안 쓸 거예요? 솔직히 좀 망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 2.14가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올해 보게 될, 몇 달 뒤에 보게 될 그 작년 입시 결과 있잖아요. 50, 70컷이 막 2.0 몇 막 이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결과 보고선 여기 맘대로 원서 쓸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래서 2.0 몇 짜리가 50, 70컷에 이제 떡하니 있는데 그럴 거면 홍대 써버리지.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입결이 높게 형성이 되면은 어때요? 핑퐁핑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에 떡상을 했으면 올해는 나락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거 엄청난 고급 정보를 풀어버려가지고 오히려 이거 보고 또 이제 눈치 싸움이 한번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심리 싸움이 더 먼저기 때문에 70컷 2.0 이렇게 나왔는데 세종대 쓰기가 올해 입시에서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소장님, 세종대 학생부 종합전형 시원하게 성적 한번 끊어주시죠. 서령 2.9, 면접평 3.2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국숭세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만 국민대 숭실대랑은 확실히 다른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는 내신보다는 생기부 퀄리티 자체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죠. 그리고 세종대는 좀 모집 인원 특성을 봐야 되는 게요, 문과하고 이과하고 규모 차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납니다. 이과를 훨씬 많이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과 친구들이 교과 전형 쓰려고 이제 세종대 막 찾아보다 보면은 이게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쓸 데가 많이 없고요. 반면에 이과 쪽으로는요, 공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변주학과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죠. 마이너 학과라든가 네. 그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사실 여기가 모집 인원도 적어서요, 이 학과만 염두에 두고 막 그 생기부를 챙긴 친구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플랜 B, C까지도 이 안에서 고려를 많이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종대는요, 문이과 불문하고 정말로 경험상 3점대 친구들이 1차 합격을 제법 많이 해요. 그냥 평범한 일반고예요. 근데 생기부가 정말 좋으면은 국숭재단의 다른 여느 대학들보다도 오히려 3점대 친구들을 좀 많이 불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종대 진짜 1차까지 불러줬잖아요. 3점대 친구들 면접에서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내가 1차를 붙는다, 제발 면접 준비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단국대입니다. 소장님, 단국대 교과 전형 한번 끊어주시죠. 2.4로 끊을 수 있고요. 이게 최저가 2합 6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단국대가 교과 전형이 입결이 많이 떨어지긴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아무래도 죽전 캠퍼스 기준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보니까 정시나 수시나 서울에 없는 영향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률도 아마 비슷한 라인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높게 형성이 좀 안 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입결도 점점 떨어지는 게, 이게 국송세단 해가지고 단국대 이제 해서 막 추천을 받더라도 친구들이 죽전이 어딘지 모르는 친구들도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 가서 네이버 지도로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전철로도 이제 우리 집에서 이거 뭐 대중교통수단 찍어보고 하니까 막 2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써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오히려 그냥 서울에 있는 막 과기대 쓰고, 그렇죠. 아니면은 뭐 좀 더 가까울 수 있는 뭐 인하대나 아주대 막 이런 데 쓰고, 아무튼 그래서 좀 원서가 분산이 된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단국대 교과 전형은 좀 주의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단국대 교과 전형이요. 작년에도 주의해야 된다 했는데 올해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교과 전형의 그 선발 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학과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사회과학 계열을 광역으로 모집을 했거든요. 이거 재작년에 70명 모집했어요. 작년에 90명 모집했죠. 오히려 좋아 이럴 텐데 올해 40명 모집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퇴계혁신칼리지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 정시 상담할 때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네. 자, 여기가 교과 전형으로 새로 신설 모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공과 계열 광역 있거든요. 여기 교과 안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대 적당히 이제 교과 써봐야지 했는데 막상 교과 전형 쓸 때는 이제 공대는 이러한 계열 모집이 없다. 공대 계열 모집은 학종에서만 뽑는다. 단국대 같은 경우는 이 작년 입결을 무작정 맹신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계열 모집 단위들을 많이 개설을 하다 보니까요, 일반과들의 모집 인원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모집 인원을 쭉 보시면은 한 3명에서 대여섯 명 막 요 사이로만 뽑아요. 다른 대학들도 물론 이제 한 자릿수로 뽑긴 한데, 소장님 한 7명 뽑는 곳하고요 3명 뽑는 곳, 솔직히 무조건 애들 7명 내려고 하죠. 3명이면은 그 농어촌 선발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과 전형은 사실 이거를 상향으로 써요, 안정으로 써요? 안정으로 쓰죠. 내가 성적은 되는데 모집 인원이 한 3명, 2명 이러면은 이게 마지막에 굉장히 좀 불안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적은 수로 모집을 하는 곳들은 입결에 눈치 싸움이 심하고 예측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 단국대 학생부 종합전형 한번 끊어주시죠. 단국대는 3.2 딱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학종은 계열 단위 위주로 모집을 하잖아요. 그리고 면접형이랑 서류형이 나눠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근데 당연히 이제 생기부 잘 챙긴 학생들은 서류형에 원서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것까지는 쉬울 것 같은데 조금 더 주의사항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영상 몇 개에 걸쳐가지고 자꾸 그 숭실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숭실대 홍보대사는 아니고요. 굉장히 배울점이 많은 그 예시라서. 자, 지금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에서도 서류형으로 계열을 상당히 나눠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인문 있고 사회 있고 공과 계열 있고, 그래서 이 계열을 써도 될까요 말까요에 대한 기준은요, 아까 그 숭실대 교과 반영비 있죠. 그래서 이 우수한 관련 교과의 우수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생기부의 결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하대입니다. 교과 전형 입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인하대는 아무래도 공대를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과는 한 2.5 보시면 될 것 같고, 문과는 2.7 딱 끊어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인천 친구들이요, 한 반에서 5등 한다, 그리고 한 2.5, 2점 중반 나온다 하면은 학교에서 항상 말합니다. 인하대는 무조건 써야 된다. 그래서 약간 인천 친구들이 원서 하나는 일단 넣고 보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반면에 인하대 학생부 종합전형 입결은 어떻게 됩니까? 자, 서류형, 면접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입결은 서류형이 더 높다고 보셔야 되고, 문과 2.9, 이과 2.7인데요. 서류형에서 제가 좀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인하대의 경우에는 공대의 경우에 미적이랑 물리 성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형에서는 당연히 미적 성적, 물리 성적 좀 신경을 써서 적어도 3등급 안에 들어오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자, 다음으로 면접형인데요. 면접형에서는 문과 3.2, 이과 3.0으로 딱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서류형과 면접형이요, 저희가 끊어놓은 입결 차이가 거의 0.3 정도로, 요거 되게 큰 차이인데 혹시 그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년부터 서류형, 면접형이 나눠졌잖아요. 네. 근데 선발 인원 규모를 보시면 면접형이 서류형의 2배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3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는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사실 서류형이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8월까지 학교 생활 열심히 한 거 그냥 그대로 제출하고 끝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인원을 적게 뽑는다. 근데 인원을 적게 뽑으면은 결국에 이 모집 인원의 한 1.5배수까지는 생기부 다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다 비슷하게 좋은 생기 보니까 일단은 이 친구들을 내신으로 줄 세워버릴 만한 여지가 좀 있는 거고, 그리고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형보다 모집 인원은 2배다. 근데 1단계에서 3배에서 모집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일단 서류형보다는 1차에서 다루는 인원들이 한 6배 가까이는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꼬리가 길어질 여지가 확실히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첨언 하나 드리자면요, 인하대 같은 경우는 모집인 요강이 좀 늦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의사제로 그렇죠.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네. 거기에 껴있기 때문에 여담이기는 한데, 그 수능 최저 세팅하고 막 인원수나 이런 것들 세팅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농어촌이나 지역인재처럼 막 수능 등급을 한 등급이라도 완화를 시켜버리면 또 이게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고 해서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주대입니다. 자, 인하대가 약간 해안가 쪽의 강자였다면은 이번에 이제 수도권 반대편에 동쪽의 강자죠. 교과 전형 시원하게 한번 끊어주세요. 아주대 교과 문과 2.5, 이과 2.3으로 딱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비슷한 라인에서 2.5로 끊으면은 여기 좀 널널한 느낌이 드는데 혹시 왜 그런가요? 최저가 2합 5예요. 그래서 동 라인대에서는 거의 2.6이 표준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2.5라서 최저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승세단의 국룰 최저가 2합 6으로 어느 정도 하향 조정이 됐는데 그 와중에 2합5를 고수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꼬리가 좀 길어질 수 있다. 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떤가요? 문과 2.8, 이과 2.8 둘 다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솔직히 인하대나 아주대나 뭔가 서울을 끼고 있고 양 사이드에 있는 약간 네. 좌총령 우백호 이런 느낌의 네, 학교인데 아주대 면접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인하대 면접형하고 그냥 아주 에이스 전형 이런 것과 좀 입결 차이가 나네요. 아주대는 낮은 내신으로도 이렇게 뒤집은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성적 구조를 많이 본다. 그러니까 공대면 수학 점수 엄청 많이 본다. 내신 점수 중요하다. 이게 학종에서 되게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만약 뇌피셜로만 들리진 않은 게 실제로도 인하대 같은 경우는 3점대 친구들이 1단계에서 막 합격해서 역전하고 이런 케이스를 그렇죠. 굉장히 좀 많이 봤는데 사실 아주대 같은 경우는 이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지간히 좀 앞자리는 이어야지 여지가 좀 생긴다, 이럴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대 같은 경우는 에이스 전형하고 첨단 융합인재 전형이 있어요. 혹시 이 차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첨단 융합 인재 전형 자체를 조금 살펴보면 뽑는 학과들이 다 뭐 인공지능, 금융공학,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전형적으로 저희가 이제 높은 공대, 높공이라고 말하죠. 이런 곳들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에이스 전형은 이제 말 그대로 일반 학종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냐 그런 건 딱히 없는데요. 반영 요소적으로 좀 다른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스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다 고루고루 보는 밸런스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첨단 융합 인재 전형은 이제 학업 40% 그리고 진로 45% 그리고 나머지 공동체 역량을 이제 15%만 보니까요. 압도적으로 이제 학업 진로 역량을 좀 많이 보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 생각인데요. 공동체 역량이 30%건 15%건 저는 이거 그렇게까지 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이 대학 입시가 냉정하게 말하자면은 착한 아이 선발대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종 쓰게 되면은 여러 번 생기부에 칭찬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뭐 반장을 더 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막 역전 포인트가 생기느냐, 아니면은 봉사를 더 많이 했다고 여기서 역전 포인트가 생기느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 같은 경우는 이 100%의 그 총점이 있다면은 최고점과 최하점 차이가 최소한 한 30에서 100 사이에서 좀 이 간극이 크다고 치면은, 반면에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는 지원자들의 최고점 최하점 차이가 한 20% 정도? 얼마 차이가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 역량의 비율은 에이스 전형과 첨단 융합 전형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실제로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전형 간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하대 아주대가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비슷한 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면접 볼 때 인하대, 아주대, 공대가 특히 그 교과 지식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 개념 같은 것들도 시험 문제로 나오면 그냥 잘 푸는 친구들도 적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면 말문이 완전히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초 개념들을 잘 숙지해야 된다라는 게 이 인하대, 아주대 면접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 부분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과기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 전형 몇 점에서 끝낼 건가요? 문과는 타이트하게 2.3입니다. 2.39 이런 거 안 되고 2.29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이과는 2.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장 이거 숫자 잘못 준비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왜 이렇게 높게 잡았냐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저를 보시면 2합 7입니다.
이거는 사실 서울과기대랑 동등한 레벨 선에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한 2합 6 정도가 적정한 라인이라고 보이는데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거고 그래서 거의 수도권 마지노선 수준의 최저를 걸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합 7이면은 보통 한 인천대학교, 뭐 네. 경기대학교. 근데 그 정도 수준인데 훨씬 학교 선호도는 높은 게 되는 거니까 이건 자연히 내신 커트라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문과 2.9, 이과 2.8 이렇게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기대는 생기부 퀄리티로 역전이 많이 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뭐 오 소장님도 여러 번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반고 3점대 친구들이 많이 붙는 경우고요. 그리고 또 TMI 한번 들어갈 것 같은데요. 특히나 문과 친구들 잘 들으세요. 문과 학종 입결 보면은 막 학과의 절반 정도가 막 3점 몇 나오고 막 이제 4, 5등급 때까지 합격을 하고 막 이러고 있어서 과기대 한 4등급 때인데도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문과 같은 경우는 학과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자 지금 입결 엄청나게 늘어진 학과들 어디예요? 문해창작학과 아니면은 이제 그 영문학과 이래서 솔직히 막 특목고 같은 데서 5, 6등급 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문창가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한 국어 국문학과는 아니죠. 그래서 이 창작 예체능 영역에 그런 쪽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가 좀 압도적으로 뛰어난 이런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숙자에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렇고요. 그리고 행정이나 경영학과 보세요. 보시면은 이쪽은 막 특목자사고 친구들이 엄청나게 메리트 있게 쓰는 학과는 아니죠. 아니거든요. 예, 주로 일반고 친구들이 많이 좀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쪽 보면은 보통 앞자리가 이제 2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고 기준으로 일단 앞자리는 2여야 된다. 요거고. 근데 내가 생기부가 굉장히 좋다 하면은 3점대 초반 친구들까지 기회가 온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저희 광명상가 라인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광명상과 다른 영상이요. 반드시 보고 이 영상 꼭 시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은 광명상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결의 등락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과 전형을 숫자로 딱딱딱 끊어지기가 좀 애매해요. 이 점을 반드시 좀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뭔가 내신도 좋고 생기부도 좋고 이런 친구들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2점 중반이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광명상가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지만 생기부가 불실하다. 네. 그리고 생기부가 엄청 좋으면 다 내신이 3점대 넘어가고 이런 학생들이 이제 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과 작년에 완전 S급 생기부를 봤거든요. 네. 와 이거 진짜 그냥 거의 막 연고대급 막 이런 느낌인데 근데 막 미적분 같이 이제 계열 관련된 막 4등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1학년 때 막 수학도 막 5등급 막 이런 거 뜨고 근데 어떤 때는 3등급 그리고 간혹 가다가 막 기술 과정 이런 거 막 6등급이래요. 그러니까 업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상처들을 한두 개씩 갖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죠.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결점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요. 누구나 그러한 상처 혹은 업보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닌가요 하면서 이제 그걸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막 혹시라도 내가 탈락을 하면은 저 수학 성적 때문이었을 거야 아니면 뭐 때문이었을까 이 탓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그런 업보를 하나씩 갖고도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 미적분 4등급인데 이거 무조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그렇다라는 거 꼭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인에서는 제가 스피디하게 한번 오 소장님께 확인 받고 넘어갈게요. 자, 광운대 교과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한 2.3에서 2.6 사이로 잡겠습니다. 학종 얼마 예상하시죠? 3.4까지는 제법 많이 붙어요. 자, 명지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명지대 교과 어떻게 예상하시죠? 여기는 살짝 낮게 2.4에서 2.7 요 범위 안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교과 면접이 명지대에 또 있죠? 네. 교과 면접 한번 예상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사실 교과 전형보다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큰데요. 그냥 2.6에서 3.0 정도 잡을게요. 좋습니다. 네. 학종은요? 학종도 3.5등급까지는 일반고 친구들 제법 많이 붙는다. 자, 그리고 상명대로 바로 가겠습니다. 상명대 교과 한번 찍어주시죠. 여기는 서울이 있긴 한데요. 사실은 선호라든지 아니면 학교 이름 자체를 좀 처음 듣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은 저는 2.4에서 2.8 그래서 좀 넓게 잡을 거고요. 학종은 한 3.5? 네. 자, 그리고 마지막 가톨릭대 교과는 타이트하게 한번 잡아주시죠. 가톨릭 때는 범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란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이전 영상 꼭 보셔야 되는데 자, 교과 전형 타이트하게 2.7 잡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3.5로 끊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다룬 학교들 국숭세단 그리고 인하대, 아주대, 과기대 보시면요, 여기 교과 입결이 건동 라인이랑 그 별로 안 차이 나기도 하잖아요. 특히나 그렇죠. 과기대. 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게 좀 슬픈 현실이긴 한데요, 2.0하고요 2.2하고요 갈 수 있는 대학들이 거의 라인 하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수도권 주요 대학의 교과 전형은 선발 비율이 한 10% 초반대예요. 맞아요. 나머지 다 학종, 뭐 정시 이렇게 뽑고요. 앞자리가 1인 친구들 있죠. 네. 그러니까 1.0에서 1.9까지 이 친구들의 비율이요 2.0에서 2.5 사이랑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1.0에서 1.9까지는 굉장히 변별이 따다다다다다 되는데 2.0에서 2.5는 1등급 대 인원을 압축해 놓은 만큼이 그냥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 학생 비율이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4, 5% 되고요. 이과는 한 8, 9% 될 거예요. 그런데 2.0에서 2.5 사이의 비율이 문과는 5%, 이과 7%이래요. 그러니까 0.1, 0.2 차이 나는데 왜 쟤는 한 단계 높은 대학, 두 단계 높은 대학 가고 나는 왜 여기서 끝나냐?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줄 세우기 등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뭐 부탁 내지는 뭐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그 3학년 때 최종 내신 몇 등급 나올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 간혹 가다가 좀 자포자기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3학년 1학기 때 5, 1등급 맞아봤자 아무리 용 써봤자 오르는 내신이 한 0.1밖에 안 오르는데 이거 큰 의미 있냐?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거 0.1 차이가 굉장히 큰 결과의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수시를 때려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은 내신은 끝까지 해야지 여러분이 좀 승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둘째입니다. 수능 최저가요 2합 5도 있고 2합 6도 있고 2합 7도 있죠. 이거 얼마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리고 다수의 친구들이 한 뭐 6월이나 9월부터 해가지고 설렁설렁 하면 이거 두 개 맞추겠지. 소장님 많이 맞추나요? 거의 못 맞추죠. 생각보다 이거 벼락치기로 맞추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2합 6과 2합 7이 고작 1등급 차이밖에 아닐 것 같은데, 서울 과기대 사례 보셨듯이 입결에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2합 7인 과기대 보시면 2점 초반에서 끊겼고 2합 5, 2합 6, 그러니까 국숭세 라인에서는 2점 중반까지 내신 컷이 떨어진 걸로 봤을 때 이 한 과목에서의 한 등급 차이가 결국은 내신 성적 한 0.5까지도 커버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신이 좋은데 2합 6 못 맞춰서 떨어지면 이게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최저 끝까지 공부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광명상가 라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교과 전형 솔직히 예측 불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0.1이라도 내신 올리고 최저 있는 거 쓰고, 네,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특히나 한 3등급 한 중반 넘어가고 이제 4등급 초반까지 이 친구들이요, 사실 광명상가 라인은 다들 완벽한 친구들이 쓰진 않아요. 누구나 그 업보 하나씩은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여기를 쓰시려면은 확실한 장점 하나 준비해서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숭세단, 광명상가, 그리고 인하대, 아주대, 과기대까지 한번 다뤄봤는데요. 자, 우리 대치원 구독자분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얕은 입시 정보 말고 실제로 합격하는 실전 입시 전략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대치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실전적인 입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입시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